21세기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받은 24편의 영화 중 꼴찌를 차지한 작품은 폴 헤기스 감독의 크래쉬입니다. 9.11 테러가 발생한 지 몇 년 지나지 않은 시점에 페르시아 출신 이민자, 흑인, 중년 한국인 커플들을 등장시켜서 미국 내의 인종차별을 다룬 사회 고발성 영화로 아카데미가 참 좋아할 주제긴 하죠. 덕분에 2006년 제78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각본상, 편집상까지 싹쓸이를 하긴 했지만 역대 가장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수상이기도 했는데요. 경쟁작이 이안 감독의 인생작으로 손꼽히는 브로크백 마운틴이라는 게 문제였죠. 수작이 걸작을 눌렀다는 건데 2050년에 다시 순위로 뽑아도 크래쉬가 꼴찌일 거란 걸 보면 롤링스톤즈는 이 결과가 진심 마음에 안 들었나 봅니다. 23위는 제91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수상한 피터 페럴리 감독의 그린북입니다. 백인과 흑인이 친구가 되는 과정을 유쾌하게 그려낸 또 한편의 인종화합 영화로 대다수의 평론가와 일반 관객들로부터 명작으로 인정받고 있는 작품인데요. 그럼 오늘 순위는 왜 이렇게 낮은 걸까요? 롤링스톤즈에서는 그 이유로 백인 위주의 편향된 관점이나 서투른 스토리텔링 등을 언급하고는 있지만 제 생각엔 이번에도 역시나 논란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베니스 영화제 황금 사자상을 시작으로 크리틱스 초이스와 영국 아카데미에서 작품상을 수상하면서 명실공히 그의 최고의 영화로 인식되고 있던 알폰소 쿠아론 감독의 로마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넷플릭스 영화라는 점과 외국어 영화라 수상을 못했다는 썰이 제기되면서 다음에 기생충이 수상하는데 영향을 준 게 아닐까 하는 썰도 있었죠. 그렇게 보면 우리로선 나쁘지 않은 결과였던 것도 같네요. 22위는 노벨상을 수상한 천재 수학자 존 내쉬의 업적과 정신분열증과의 고통스러운 싸움, 그리고 헌신적인 아내와의 사랑을 그린 감동실화 뷰티풀 마인드로 만약 전년도에 글래디에이터로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안 받았더라면 이 영화로 받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남주 러셀 크로우의 연기가 좋았죠. 이어서 21위에 오른 영화는 제83회 아카데미 작품상 수상작입니다. 데이빗 핀처 감독의 소셜 네트워크에서부터 나탈리 포트만의 블랙스완,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인셉션까지 정말 후보들이 하나같이 장난이 아니었는데요. 그리고 대망의 수상작은 톰 후퍼 감독, 콜린 퍼스 주연의 킹스 스피치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심한 말더듬 장애를 앓던 영국왕 조지 6세가 이를 극복하고 국민들을 하나로 모으는 감동적인 연설을 하게 된 실화를 그린 작품으로 놀란 감독도 놀람, 전 세계도 놀람, 논란도 시작되었죠. 충분히 좋은 작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덕분에 2010년대 최악의 아카데미 수상작이란 오명이 따라다니게 됐으니 이럴 줄 알았다면 차라리 안 받는 게 나을 뻔. 계속해서 20위는 뮤지션을 꿈꾸는 10대 소녀 루비가 청각 장애를 가진 가족과 자신의 꿈 사이에서 갈등하는 스토리에 코다가 이름을 올렸는데요. 네이버 평점은 8.81로 작품을 본 국내 팬들의 반응은 괜찮은 편이었지만 이게 과연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을 정도인가 하는 물음표가 따라붙는 작품으로 배급사였던 애플의 정치와 로비의 승리라는 뒷말이 있기도 했죠. 이렇게 코다까지 해서 논란이 있는 수상작들은 대충 다 나온 것 같으니까 이제 좀 스피디하게 가보겠습니다. 19위는 1979년 주 이란 미국 대사관 인질 사건을 다룬 실화 첩보 스릴러 영화였죠. 벤 애플렉이 감독과 주연을 맡은 아르고가 차지했고요. 18위는 제84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무려 10개 부문에 노미네이트돼 작품상, 감독상 등 5개를 쓸어 담은 프랑스의 흑백 무성 영화 아티스트입니다. 지금의 첨단 기술 시대를 살고 있는 영화인들이 1920, 30년대 초기 영화인들에게 바치는 오마주였다고 하는데요. 네, 죄송하게도 제목조차 처음 듣는 영화고요. 롤링스톤즈도 그랬다네요. 오스카 수상 소식은커녕 순위를 정하면서 영화의 존재를 알게 됐다는데 같이 손붙잡고 반성해야겠습니다. 계속해서 17위는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의 영화 중 용서받지 못한 자와 쌍벽을 이루고 있는 작품이죠. 밀리언 달러 베이비가 차지했고요. 16위는 81회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은 데니 보일 감독의 2009년작 슬럼독 밀리어네어가 차지했는데요. 인도 빈민가 출신의 고아 소년이 6억 원의 상금이 걸린 퀴즈쇼에서 우승을 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죠. 작품성이 있는 관계로 수상 자체에 대한 논란은 크게 없었지만 히어로물의 역사를 바꾼 것으로 평가받는 놀란 감독의 다크나이트가 노미조차 못 되면서 후보작 선정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요. 그 결과 다음인 2010년부터는 후보작이 10편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사족 덧붙이면서 다음 순위로 넘어가겠습니다. 15위는 한때 슈퍼히어로 캐릭터 버드맨을 연기했던 탑스타가 재기를 위해 브로드웨이 연극 무대로 날아가면서 펼쳐지는 블랙 코미디 버드맨이었고요.
Chicago. 14위는 반대로 브로드웨이에서 스크린으로 날아간 히트 뮤지컬 영화 시카고로 캐서린 제타 존스, 르네 제리거, 리차드 기어 등 당대 최고의 탑스타들이 총출동한 작품이었죠. 경쟁작이었던 홀로코스트 영화 피아니스트가 가장 강력한 수상 후보였지만 로만 폴란스키의 아동 성범죄 이슈가 터지면서 시상식 불참이 확실해지자 시카고가 수상하게 됐다는 후문이 있긴 한데요. 그래도 감독상을 가져간 거 보면 딱히 그렇지만 또 아닌 것 같네요. 다음 13위는 피터 잭슨 감독의 반지의 제왕 왕의 귀환입니다. 시리즈를 아카데미 11개 부문 석권으로 마무리하면서 활용 점정을 찍었었죠. 특히나 이 기록은 배너 타이타닉과 함께 역대 공동 1위이기도 한데요. 그동안 판타지를 비롯한 장르물 생까기로 유명했던 아카데미였던지라 더 대단한 업적으로 남아있답니다. 12위는 SF 영화 최초로 아카데미 작품상을 거머쥔 기에르모 델토로 감독의 쉐이프 오브 워터가 차지했습니다. 청각 장애를 지닌 외로운 청소부 여주가 정부 비밀 연구소에 갇힌 신비로운 수중 생명체와 사랑에 빠진 이야기고요. 단순히 개수와 인간의 러브스토리가 아니라 사회적 소수자 차별을 다루고 있어 아카데미가 좋아할 만한 주제였죠. 이어서 11위는 2020년 최고의 영화로 꼽히며 베니스 영화제, 토론토 영화제, 골든글러브, 크리틱스 초이스, 아카데미까지 올킬해버린 노매드랜드입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 경제적으로 붕괴를 겪은 주인공이 밴 한 대에 몸을 싣고 미서부를 여행하는 스토리로 현대 유목민의 모습을 담아낸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화고요. 메시지는 너무나 좋지만 너무나 지루하다는 평가도 꽤 있는 작품이니까 참고하시고요. 10위와 9위는 압도적으로 유명한 작품들입니다. 러셀 크로우 주연의 글래디에이터가 10위, 킬리언 머피의 오펜하이머가 9위에 올랐고요. 8위는 이라크전을 배경으로 미 육군 폭발물 처리반의 이야기를 그린 허트 로커로 캐서린 비글로우는 이 작품으로 아카데미 작품상은 물론 여성 감독 최초로 감독상까지 수상했는데요. 재미있는 건 당시 가장 강력했던 경쟁자가 아바타의 제임스 카메론으로 그녀의 전남편이었죠. 재혼한 부인과 나란히 앉아 전 부인의 수상을 격하게 축하하는 제임스 카메론 감독. 역시 할리우드는 소클하네요. 계속해서 7위는 멀티버스를 소재로 한 양자경 주연의 액션 코미디 영화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였고요. 6위는 홍콩 영화 무간도를 리메이크한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의 디파티드로 팬들 사이에서는 왜 하필 이 영화로 작품상을 준 거냐, 공로상인 거냐 쓴소리 비스무리한 게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럴만도 한 게 1976년 택시 드라이버를 시작으로 80년 성난 황소, 88년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 90년 좋은 친구들, 2002년 갱스 오브 뉴욕, 2004년 에비에이터까지 거의 30년간을 아카데미 후보로 노미만 되면서 병풍 역할을 톡톡히 하다가 드디어 작품상을 탄 게 디파티드였는데요. 감독님이 수상에 실패했던 이전 작품들에 비해 작품상이 떨어진다는 거였죠. 물론 디파티드가 별로란 게 아니라 감독님 작품 중에 최고는 아니란 말이니까 오해 마시고요. 이어서 5위는 우연히 거액의 돈가방을 손에 넣은 남자가 사페 살인마에게 쫓기면서 벌어지는 이야기,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하베이르 바르듬이란 배우를 알게 해준 아주 고마운 영화였고요. 4위는 2016년 제88회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은 스포트라이트입니다. 카톨릭 아동 성범죄 논란을 보도했던 보스턴 글로브의 스포트라이트 팀 소속 기자들의 실화를 다룬 영화로 실제로 기사를 보도한 기자들은 퓰리처상을 수상하기도 했답니다. 좋은 영화 같아 보이긴 하는데 안 본 영화라 여기까지 하고요. 계속해서 3위는 미국의 노예 해방 운동가 솔로몬 노섭의 회고록을 기반으로 스티브 맥킨이 연출한 영화 노예 12년입니다. 영화 자체는 걸작이지만 소재가 소재인지라 재미로 영화를 보는 분들에게는 심리적 허들이 높은 작품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2014년 신안 염전 노예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는 팬들이 많았던 영화였고요. 자, 이제 딱 2편의 영화만 남았는데요. 네, 기생충이 살아남았습니다. 괜히 마음이 웅장해지는데 롤링스톤즈 선정 최고의 아카데미 수상작은 아쉽게도 문라이트가 차지했습니다. 1970년대 마약과의 전쟁이 한창이었던 마이애미에서 태어난 한 아프리카계 미국인 샤이론의 생애를 담은 퀴어 영화였죠. 불화를 좀 치지 뭐. 맘 같아서는 기생충이 1위였으면 좋았겠지만 그래도 그 쟁쟁한 영화들을 다 제치고 2위를 한 게 어딥니까? 니키 세븐틴의 흥행이 썩 좋지 않아 마음고생 중이실 우리 본 감독님 힘내시길 바라고요. 오늘 잡스니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